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항까지 도착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였던 저희 부부는 매년 양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해 드렸었어요. 선물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 모아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시던 여행을 못 가시고 국내에서만 맴돌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모의 불만이 남편도 많이 버거웠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와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제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시모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행 다녀봤자 전부 다 똑같아서 시간만 아깝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재촉하셔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뭐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전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기다렸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재촉하는 거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국내에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떠날 수 있게 해줘라. 일단 떠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있는 상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와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짐 다 싸놓고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굼떠서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맨날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두 발 뻗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힘들게 알아보고 있는데 고생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어제도 전화통화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보채기만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 테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행 한번 보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냥 대충 결제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웬만하면 억지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내 두 눈으로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마.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저기에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간다더니 벌써 다 떠나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네가 아냔 말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그럼 그냥 아무거나 결제해서 대충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해서 여행 가시는 거 고생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냥 처음부터 보내주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여행 보내주겠다고 쓸데없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됐다, 됐어. 이런 기분으로 여행 가봤자 뭐하겠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보나 봐라.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시모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죠. 시모에게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매일같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아무데나 보내드리자며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남편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왕 가시는 거 최대한 고생 안 하시고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으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라고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 했었는데 시모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괜찮은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참의 고민 끝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구성 상품도 좋은 것 같아 다음날 여행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 여행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상품이 남편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이 같은 여행을 떠나는 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쪽 여행사가 그래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남편은 다른 상품은 있는지 상담을 이어나갔고 가격은 비슷한데 시부모님과의 일정은 전혀 겹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소개해줘서 남편은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려야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출발은 하지만 여행 상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신경 써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들떠 계셨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시모가 주말에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면서 그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밥 한 끼 해 주시려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계셨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동안 여행 상품 알아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한테 불만을 털어놨겠니?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자랑하듯 사진 찍어 보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던지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재촉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돈댁 분들은 여행 안 가신다니? 이번만큼은 사돈댁도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만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잖아도 이번 여행 장인 장모님도 같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상품이 달라서 같이 겹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 사돈분들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됐다고? 코스가 달라도 오다 가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껄끄러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엄마 아빠만 보내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구성도 괜찮기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저희 집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해야 제 속이 편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사돈댁 여행 일정이랑 내가 떠나는 일정이 다르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 변경이 있었을 텐데 비교 좀 해보게 계획표 좀 확인해보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데 사돈댁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냥 꽁으로 가는 건 너무하잖아. 저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것뿐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는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여행 스케줄을 보여드렸어요. 시모는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시부와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흥분을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한식인데 사돈댁은 왜 양식인 거야? 어떻게 같은 가격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너는 엄마가 여기까지 가서 한식을 먹고 싶겠니? 다 결제 가격 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좀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쪽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시게 될 일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정 중에 한 끼만 한식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관광 지역에 가는 것도 엄마 쪽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엄마 일정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돈댁 여행 상품은 취소해라. 이것저것 비교가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다음에 가시라고 말씀드려. 어머님, 이 상품이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행 일정은 어머님이 가시게 될 여행 구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보고 결정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여행 계획을 세울 테니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움의 반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건데 우리 쪽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 혹시 음식만 바꿀 수는 없는 거니? 사돈댁 음식들은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쪽 여행 상품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여행도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 게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휴, 이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 생각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여행 계획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에 지쳐버렸고 실망한 나머지 한상 차려진 음식에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만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한테 일절 연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배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2년 만에 떠나시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공항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이 아닌 그늘진 얼굴로 저희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착을 하셔서 제가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이 모두 마주보게 됐는데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고 그 말을 받아친 엄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공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내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다행히 저희끼리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돈과 얼굴 마주하면서 여행 떠날 기분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시간 내면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상처를 주셔야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키우는 걸 뭘 바라시고 키우신 거예요? 애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여행을 떠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보답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아들 돈으로 왕복 티켓 300만 원짜리 끊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했더니만 안사돈께서 눈치가 없으시구만. 염치 없이 여행 떠나시는 거면 표정 관리라도 잘 하시던가.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정말 여행하는 당일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용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참아야 될 것 같아? 방금 하시는 말 들었지? 당신 돈으로 왕복 티켓 끊었다고 우리 부모님 염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해? 내가 얘기할까?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3년째 날백수인 어머님 아들을 제가 먹여 살렸다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 자체도 안 보고 겨우 설득시켜 면접 보게 해서 취업시키면 며칠 있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의도 없이 퇴사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벌써 3년째라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였는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과 아주 똑 닮았네요. 저는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요. 3년째 날백수 아들 둔 어머님 염치나 챙기세요. 그 왕복 티켓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여행 가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들고 계셨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백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도 부유한 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두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 직업인지라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쉬고 있어도 면접이 없는 날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리 백수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금방 늘어지고 일하기도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을 가지게 해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양가 부모님께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공항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막말은 결국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을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하나 취소하려고요. 당일 취소라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취소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힘들게 여행 상품 결정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막지 그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 부모님 보고 염치가 없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어쩌겠어. 해외여행은 앞으로 꿈도 못 꾸시는 거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의 삶에 적응을 했는지 일을 할 생각보단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축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잖아. 내가 화장품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 당신은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봐왔으면서 어떻게 3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당분간 별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전부 제 돈으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결제해주는 척 했던 것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 좀 올라가라고 옳은 척 해줬던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이 사람과 별거하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 이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백수 아들 끼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속 터져서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요?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 부리셨죠? 저는 거기에 더해 3년간 백수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 문인혁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려고 많이 들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째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저는 또 일을 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수 아들 챙겨주세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 서류 따로 보내줄 테니 법원에서 보자. 그동안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까지 더 얹어서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하겠죠. 거기에다가 시모까지 거들 테니
그만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결제했는데 안 가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드린 다음 여행을 떠나신 만큼 그곳에선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 결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왔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또 설득시키려 들 테고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태예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놨었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 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들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천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또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혼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몬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